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적폐청산 시민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호승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그 부동산 적폐청산 운동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계신 이호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좀 이게 부동산 적폐청산 시민행동 좀 생소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LH 직원발 부동산 투기 사건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사실 구조적 문제거든요. 지금 부동산 부패 또 부동산 비리, 부동산 투기의 총체적인 말이 이제 부동산 적폐인데 이번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났다. 사실 이거를 우리 부동산 적폐청산 시민행동은 이미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를 예견해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 길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참 우리 대한민국 참 살맛나는 나라다. 또 투기로 돈을 버는 세상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심어주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견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 적폐라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1989년 분당 등 일기 신도시 할 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당시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말했지만 저희 측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 서민 주거 안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 개별로 이런 뜻이 있는 분들이 활동을 했다가 2017년경에 개인의 힘보다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자. 그래서 2017년부터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4년 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예. 최근에 주목을 받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부동산 적폐의 몸통이 바로 LH다. LH. 예,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LH가 부동산 폭등을 주도하는 개발을 지금 시행하는 공기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 토지주택공사와 토지주택공사와 그러니까 토지공사 또 주택공사가 만들어졌다가 그 전에 예,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 그다가 이제 2009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제 통합을 한 거거든요. 명칭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1989년 일기 신도시 당시에 사업 시행처가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하는 개발 방식을 저희는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토지공사는 엄밀히 말하면 삽자루 하나 없는 공기업입니다. 삽자루 하나도 없는 그 공기업이 거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 다시 말해서 이제 전두환 정권 때, 그러니까 1980년 4월 31일 날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택지개발촉진법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고시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모든 행정기관이 다 돕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그 해당 지역의 모든 법 절차는 토지공사법에 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공할 위력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군사 정권에서나 가능한 법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가공할 위력이 있는 법이 없다. 이런 지적을 했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나 사유재산이 그렇죠. 인정되는 제도화에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틀을 없고 땅 예, 짓고 헤엄치면서 그냥 돈을 그냥 그러면 그냥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견했는데 이 분당 신도시 때나 또 최근에 2기 신도시 2003년도에 판교가 개발될 때에 그때도 사실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3기 신도시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때도 이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 사업 시행처인 토지공사가 LH로 변화만 된 것뿐이지 실제 주도하는 사람들은 똑같거든요. 본질은 똑같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부동산 적폐인데 이번에 더욱 그 국민들에게 와닿는 그 분노와 충격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부동산 폭등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1기 신도시 때 분당 그 세입자 주민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시에 이제 분당 개발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허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자되는 말이 대학을 졸업한 그 젊은 청춘이 아무것도 안 쓰고 25년을 벌어야 25평짜리 집 한 채 장만한다. 자테크 하지 않으면. 예.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2030 세대가 이번에 그 4.7 보궐선거에서도 봤듯이 아주 폭발적으로 분노했지 않습니까? 표심으로. 지금 어떤 말이 시작됩니까? 젊은 청춘들은 평생 벌어도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분노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견 못한 현 정부의 그 무능한 부동산 그 관련 정책 위반자들이 당연히 퇴출돼야 되고 그 이러한 그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이 바로 그 LH 그러니까 과거의 그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만연된 그러한 생각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것이 이제 공급 만능주의거든요. 예, 그런 내용.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뭐 서울시장 그 부산시장 선거를 덮친 쓰나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그 LH에 그렇죠. 그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그러면 LH가 중요한 요소죠. LH가 그렇게 직원들의 이제 투기 의혹이 일부에 나타난 거지만 그렇게 그 나타나게 된 어떤 배경이나 뭐 이런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LH 같은 경우는 부동산 폭등의 주범 아닙니까?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 차익을 가지고 뭐 SOC라든지 또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국가의 주택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 예산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LH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그 개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모든 가치, 농민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자라든지 또 세입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빼앗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사회간접시설이나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니까 일부분에서는 그걸로 정당성을 인정받아 온 거거든요. 공공의 정책이라는 포장이 된 거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허구다. 그러니까 지금 LH가 공공성을 얘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뭐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부분은 정부가 주택청을 만들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요즘 그 민간 자본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명분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LH가 자기들이 폭등해 놓고 그 정보 아주 그 독점적 정보 아닙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지을 때에 LH 직원들은 더 많은 죄, 다시 말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아주 엄정한 사건을 저지른 거다. 이걸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그 과거에는 이제 LH가 자기 우호 세력들을 뭐 정치권, 또 일반 언론, 또 시민사회단체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엔 보궐선거를 계기로 이게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만일 LH를 해체를 안 하고 수습을 이렇게 좀 대충 하다 보면 다음 대선도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시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요게 이제 LH만의 요번에 문제가 아니고 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 20몇 번인가 이제 25번 했었죠. 5번이나 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못 얻고 또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또 이제 나중에 집을 살라고 영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못 막이 젊은이 때 이제 절망해버린 그런 부분에다 이번에 LH가 막 터지면서 이제 폭발한 게 아니냐.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 집을 갖고 있는 국민이든 집이 없는 국민이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항의 차원으로 이번에 선거에 나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세입자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네네. 해오셨고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적폐청산 시민 행동 예.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권이 정책을 어떻게 피느냐라는 네네.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우 문재인 중요한 정부는 이제 일이죠. 적폐청산을 기치로 촛불 혁명을 네네. 탄생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 전두환,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이미 부동산 폭등은 시작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이제 LH인데 LH를 해체하지 않고는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LH가 유지되는 선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유지돼 왔다. 그러니까 맨날 지금 문재인 정부 25번의 주택 정책을 보면 부동산 정책을 보면 공급과 세금으로 투기 이익을 환수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지금 심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을 한다고 그래 놓고 실제 서민 주거 안정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지금 집을 장만할 돈이 없거든요. 노동을 해서 일정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판에 집을 아무리 지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택청을 만들어서 집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공공임대 아파트, 이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라는 거를 일기 신도시 때부터 주장해 왔던 부분이고 또 집 있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 있는 분들도 세금으로 이걸 환수를 한다. 이미 부동산 가격은 폭등이 돼 있고 현금은 회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세금으로만 환수한다. 이거에 대한 어떤 배반.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 집이 있는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 모두가 문재인 정부를 분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나 공급의 주체가 정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부동산 폭등이 된 상태에서 세금으로 이걸 환수한다. 이것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계층이 뚜렷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서너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 보수적인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일정 정도 진보 정부라고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촛불로 탄생된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그냥 싫다 이런 거에다가 부동산 정책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더 폭발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었던 건 계속적으로 있는 거고 네네. 그런 부분을 서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 맞춰주지 못했고 이번 이제 폭발하니까 예. 정책을 이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공개발 방식으로 민간보다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 그것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국토부라든지 또 청와대에 있는 주택 담당하는 분들의 마인드, 생각,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공개발이 답이 아니다. 공공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형태의 공공개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례로 1989년 분당이 4,300세대 중에서 세입자가 약 70%였었습니다. 세입자가 70%인데 당시 노태우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 때문에 분당을 개발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세입자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대국민 사기다 이러고 이제 들고 일어났던 부분인데 그러한 그러한 관료들의 정서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입자들, 무주택자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런 운동을 30년 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야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부담스러운 단체죠. 부담스러운 그렇죠. 단체. 권력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와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주택 보급률이 늘어났지만 결국은 집 없는 사람들은 거의 그대로거든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사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으로 볼 때 돈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이 집을 어떻게 장만하냐. 그러니까 삶의 보금자리인 이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냐. 이거는 정부의 과제거든요. 그런데
무주택자의 마음과 실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LH 같은 그냥 뭐 이런 그 부동산 그 적폐를 만든 부동산 투기, 부동산 비리, 부동산 부패를 만든 그 세력을 하나로 놔두고 그리고 이제 LH가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이번 4.7 보궐선거 전에는 그렇죠. 정부 여당이 LH 해체할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 지금 4.7 보궐선거가 끝났는데도 이제 그 해체에 관한 수준. 그다가 지금은 또 아주 이렇게 이러한 거를 이제 민심을 거스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은 LH 해체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LH가 왜 해체돼야 되느냐? 바로 서두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동산 비리, 부동산 부패, 또 부동산 투기의 그 시조를 바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삽질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 쪽에 모든 영향력을 지금 다 LH가 좌우해요. LH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바로 한 60여 개가 되는 뭐 주택협회라든지 자회사 그렇죠. 자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이나 이런 데도 지금 영향력을 다 행사하거든요. 심지어 말 그대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는 토건 세력이라고 보고 토건 마피아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속 주택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허상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실상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꿰뚫어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도 화두였지 않습니까? 예. 각 후보들이 엄청난 공약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야 될 방향.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싶고 또 부동산 부패와 부동산 비리,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싶은 정부라면은 당연히 몸통, 그러니까 부동산 적폐의 몸통은 LH는 해체하고 거기 뭐 10,000여 명 가까운 직원들의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개혁정부라고 말하면서 구조조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LH도 당연히 그거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그 해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래도 충분히 해온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기반이라든지 뭐 이런 여건을 볼 때 LH가 해체된다고 그래서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국민 정서상 이번에도 그 선거에서 드러났지만 집이 없는 사람도 부동산 투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LH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정보 우위, 그다음에 그분들이 뭐 은행권에 돈을 빌 수 있는 실질적인 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분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집이 없어도 투기는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정부가 그걸 꿰뚫어 봐야 되는데 자꾸만 공급이다 무슨 세금으로 이걸 환수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현 정부의 그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LH 해체 뭐 주장하는데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안적으로 그 어떤 문제점을 해소해 가야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또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저희는 이미 저희 그 정책 자문위원들 LH 해체에 관한 그러니까 LH 해체를 법제화하는 그런 내용의 자료가 이미 며칠 전에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47쪽 되는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공개를 하면서 국회에다가 LH를 해체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LH가 담보했던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공성, 임대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그러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게 지금 충분히 돼 있고 그러한 그 전제 하에 토지공사법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바꾸면 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을 다 맡을 수 있는 전문 또 그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거는 LH가 너무 그 비대해졌다. 그리고 군사정권 때 만들면서 국민을 위하는 철학이 없다. 그러니까 군사정권의 가장 그 병폐가 뭡니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로 LH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당시에
군사작전 하듯이 개발 지역을 밀어붙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사회 곳곳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한 60년 가까이 됐는데, 주택공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60여 년이 된 건데, 지금 도덕적으로 그게 만연된 거예요. 이번 LH 그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은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이 도덕성이 아주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국민의 곳간을 지키라 그랬더니 곳간을 그냥 거덜라고. 그렇죠. 아니 지금 그 LH 직원들의 연봉이 한 8천 되고 엄청나죠. 정말 엄청난 거고 또 일정 정도 그 안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성과급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뭐 개선을 하거나 개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수술을 좀. 그렇죠.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지금 저는 요즘 그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우석훈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개발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국회의원과 LH 직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다 도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신도시 개발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현지 주민과 또 집 없는 사람과 무주택자와 세입자 같은 분들이 돼야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올바르게 돼야 되는 건데 신도시 개발을 하면 힘이 있는 사람 이번에도 그 부동산 투기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누굽니까? 국회의원. 시장,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봐서 LH 해체만이 이번 그 부동산 문제를 국민들에게 다시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이번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큰 한판 대해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이라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각 당의 이제 그 후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 부동산 문제는 또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그 4.7 보궐선거에 드러난 민심대로 내년에 벌어질 그 대통령 선거도 당연히 부동산이 핵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이 주택이라는 거를 삶의 보금자리로 생각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요. 그렇죠? 평생의 어머니인데 이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 때문에 이게 폭발한 건데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게 폭발한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출할 겁니다. 따라서 내년 대선에 임하는 당들은 이 부동산 정책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받되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에게 어떻게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나? 지금 노동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데 정말 노동을 해서 생산성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도 열악해진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부동산 투기는 아주 그냥 휘발유를 불에다가 그냥 휘발유를 뿌린 그런 격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 타오르기 전에 각 정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또는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급 대책을 아마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급과 그다음에 이제 적폐를 이제 청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그젠가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뭐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도 거기 포함된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여러 곳에서는 국회의원이 빠졌다. 기득권에 예. 그렇죠. 그런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 자체에는 국회의원이 좌우지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아주 위하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무주택자의 공급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일괄성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투기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삶의 보금자리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LH를 해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그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년에 대선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대선 국면이 펼쳐지는데 예.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 선동이 아니라 네. 진정으로 정말 그 주택 부동산 정책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네네.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그걸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부동산 적폐청산 시민행동을 만든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해가시려고 그러죠? 저희는 이제 이 대선 때까지 네. 대선 때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후보에게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 시민운동을 우리가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적폐는 이번에 새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이미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박정희 정권 때 복부인이 이제 태동됐고 또 전두환 정권 때 빨간 바지, 백바지 이게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 할 거예요. 이걸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박정희 정권 때는 부동산 투기를 정부가 기업에게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하도록 다시 말하면 기업이 생산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산을 하지 않고 토지를 갖고 돈을 버는 다시 말하면 강남 같은 이러한 그 정책을 펼쳐. 그래서 그룹이 탄생된 겁니다. 우리나라 그룹들이 돈을 벌어서 그룹이 된 게 아니고 땅을 팔아서 그룹이 됐다. 이런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 때는 바로 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급 정보, 이번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군인들, 그 장성 부인들이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기업이 부동산 투기라고, 또 전두환 정권 때 개인이 부동산 투기라고, 노태우 정권 때는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토지공사를 중심으로 노태우 정권 때 이제 부동산 폭등을 유도하는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부동산 적폐를 형성하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군사 정권 때 만들어진 이 부동산 적폐가 그대로 이어져 온 거죠. 문재인 정부가 말이 촛불 정부지 실제 그건 그대로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이제 화를 미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부동산 적폐는 청산하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선팽이를 써버린 그러면 그렇게 된 거죠.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청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어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보니까 예.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고 그렇죠.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정말 중요한 선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네네. 그 지금 이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동산 적폐 청산 시민행동이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데 일조를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